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아빠는 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엄마가 여자 혼자 몸으로 힘들게 저와 남동생을 키워주셨어요. 금전적으로 넉넉치는 않은 가정이었지만, 엄마가 최선을 다해 저희를 키워주셨고,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저희 엄마입니다. 엄마가 저와 남동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것만큼 저도 엄마에게 잘하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엄마에게 많지는 않지만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고,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맛집, 예쁜 카페로 데이트도 많이 했어요. 엄마도 자식 다 키워서 이렇게 같이 다니니 참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 생각 없이 엄마랑 평생 도란도란 살 생각이었는데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에 관심이 없어서 딱히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는데 같은 회사의 타 부서였던 그 남자가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관심이 없어서 정중히 거절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 남자는 끊임없이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어요. 인상도 좋고 말하는 것도 서글서글 사람 좋아 보여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고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의 확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도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몰아붙이면 성사되는 거더라고요. 그 남자의 적극적인 구애와 행동으로 저희는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때 늘 저를 배려해주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지 아니면 그 남자가 저를 철저하게 속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연애 때와는 180도 다른 사람이더군요. 연애 때는 수더분하고 사람 좋아 보이고 저한테 데이트 비용 한 번을 못 내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보니 본인이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다며 집이든 혼수든 결혼식 비용이든 뭐든지 반반으로 계산하면서 철저하게 나누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네 거 내 거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와 아빠가 살아계실 때 워낙 주변 분들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돈도 펑펑 쓰는 스타일이셔서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자기 거 잘 챙기고 계산도 확실한 모습에 헛돈 안 쓰겠구나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겁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라는 게 서로 부족한 부분이나 못난 부분을 채워가며 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너무 계산적인 모습에 놀라긴 했어도 그걸 마냥 나쁘게는 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철저한 착각이더군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생활해 보니 남편은 제 예상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인데다 뭐든지 네 거 내 거를 나누는 사람이더라고요. 말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은근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네 가족, 내 가족에 대한 구별을 짓는 것도 눈에 보이고요. 정 떨어지는 일이 많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요. 저희 집에 남동생이랑 사촌동생이 저희 신혼집에 놀러 온 적이 있어서 밖에서 밥하고 술을 한잔 했거든요. 원래도 결혼 전에 남동생하고도 치킨이나 맥주 마시러 종종 나갔었고 또 남동생과 동갑인 사촌동생하고도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늦어서 우리 집에서 재울까 싶더라고요. 아무리 남자애들이라지만 집까지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 취한 애들만 택시에 태우기가 좀 꺼려졌었거든요. 게다가 사촌동생은 이사를 간 상태여서 사는 곳이 더 멀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동생이랑 사촌동생 작은 방에서 잠만 자고 가도 되겠냐고 말을 했는데 남편은 대놓고 짜증을 내고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대놓고 싫다고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잠만 자고 내일 일찍 갈 거라면서 아무리 남자들이라도 너무 늦은 시간이라 조금 불안하다 그랬더니 남편 하는 소리가 "너는 결혼한 유부녀가 아무리 남동생이라도 이렇게 늦게까지 술을 마시냐? 그리고 마셨으면 각자 집에 가야지 무슨 우리 집에서 자. 내가 불편한 거 생각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가 더 기분 나쁘다는 듯 따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먼 지역으로 이사간 사촌 동생이 저 결혼 축하해 준다고 일부러 여기까지 선물 사들고 온 거고 저도 고마워서 밥하고 술 한잔하며 대화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였어요. 게다가 남동생이고 사촌 동생이면 다들 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는 불편한 거 싫다고 극구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속으로는 모든 결혼 비용 다 반반했고 엄밀히 이 집도 반은 내 지분인데 자기가 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생들 앞에서 싸우기 싫어서 알겠다고 하고 동생들에게는 택시 태워서 조심히 가라고 하며 보냈습니다. 동생들 앞에선 좋게 말하고 보냈지만 저는 솔직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놀러 오고 시간이 늦었으면 오히려 매형인 자기가 먼저 자고 가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대놓고 싫은 티를 내고 짜증을 내고 제 남동생들인데 자기가 왜 불편한 걸 감수해야 되냐 그겁니다. 기분도 상했고 동생들에게도 좀 민망했지만 그래도 좋게 이해했어요. 당연히 남편도 불편할 수 있고 미리 얘기된 게 아니니 싫을 수도 있다고요. 남편은 자기 거가 확실한 사람이다 보니 아무리 가족이라도 집에 다른 사람이 오는 건 싫은가 보다 여겼죠. 그런데요, 진짜 웃긴 건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에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대뜸 누나네 화장실 리모델링 한다고 며칠 우리 집에서 지낼 거라고 그런 줄 알라고 통보를 하더군요. 남편에겐 누나, 그러니까 저에겐 신우가 한 명 있는데 저희 집에서 가까운 동네에 살거든요. 근데 신우네 집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왜 갑자기 우리 집에서 며칠이나 지낸다는 건가 싶더라고요. 본인 친정도 있고 시댁도 있는데요. 신우 남편은 신우네 시댁 가서 지내기로 했대요. 근데 신우는 본인이랑 자기 아들은 안 간다고 했다네요. 시댁에서 지내면 불편하다고요. 그러면 본인 친정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근데 저희 시댁이 집이 좁다 보니 그럼 자기랑 자기 아들이 거실에서 지내야 되는데 아들이 잠기가 밝아서 거실에서 자면 불편해하고 잠도 자주 깰 것 같다고 싫다고 했대요. 그래서 결국 남동생 집인 저희 집에 와서 며칠 지내겠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낮에는 비니까 편하고 시댁보다 넓고 조용하니까요. 근데 이걸 저와 상의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자기 누나더러 그렇게 하라고 자기 맘대로 허락하고 저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전에 저희 남동생과 사촌동생 왔을 때 그렇게 돌려보낸 일이 아니었으면 저도 알겠다고 했을지 몰라요. 가족끼리 며칠 불편한 거 감수 못하겠나요? 하지만 저희 남동생과 사촌동생 하룻밤 자고 간다는 것도 남편 지는 불편하다고 싫은 티 팍팍 내면서 단칼에 거절한 주제에 시누이와 시조카는 당연하게 와서 지내려고 한다는 게 웃기더군요. 기분도 나쁘고요. 그래서 저도 싫다고 안 된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황당한 얼굴을 하며 자기는 이미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하냐며 왜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나도 불편해. 당신도 내 남동생이랑 사촌동생 하룻밤 자는 것도 불편하듯이 나도 똑같이 불편해. 제 말에 남편은 혼자서 막 참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복수하는 거야? 내가 그때 싫다고 했다고? 복수가 아니라 당신도 조금의 불편함도 참기 싫다는데 나라고 왜 불편함을 참아야 되냐 그거지. 그거랑 이거랑 같아? 밤 늦게까지 술 퍼먹다가 술에 취해서 하룻밤 자고 간다는 거랑 화장실 리모델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는 거랑 같냐고. 뭐가 달라? 오히려 이게 더 싫지. 내 동생이랑 사촌 동생은 하룻밤이지만 형님네는 며칠이라며. 게다가 어머님 댁 가서 자도 되는데 잠 깰까 봐 싫다고 우리 집에서 잔다는 게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은 저를 얌생이 보듯 노려보더라고요. 와, 너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계산적이고 치사하다. 누가 먼저 치사하게 나왔는데. 그래, 좋아. 알았어. 누나한테 오지 말라고 할게. 됐냐? 남편은 자기가 더 씩씩거리며 혼잣말로 서운하다 어쩌다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로남불인가요? 본인은 되고 저는 안 되나요? 그리고 누가 먼저 치사하게 굴었는데요.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냅뒀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계산적으로 보이면서도 은근 본인한테만 더 유리하게 뭐든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매번 겪은 저는 오히려 저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엄청 치사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런 제가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부부니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데 남편이 죽자구나 자기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자기 목만 챙기는 게 보이니까 저도 덩달아 그렇게 변해가는 게요.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게다가 결혼까지 해놓고 네 가족, 내 가족 나누는 거 보면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연애 때 그렇게 저를 배려해주고 위해주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가족, 그러니까 시댁만 위하고 우리 집하고는 마치 남인 양 선을 긋더라고요. 그맘때 저도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연애를 길게 했어야 했나, 결혼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나 하면서요. 그렇게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때였습니다.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힘든 일은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엄마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였어요.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게 되니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기분이 뭔 줄 알겠더군요. 제가 지지하고 서 있는 땅이 통째로 부서져서 사라지고 저는 우주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슬프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괴롭고 죽을 것만큼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장례는 치러야 하니 해야 할 일도 많더군요. 겨우 빈소를 마련했지만 영정사진으로 엄마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게 장을 치르는 3일 내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미안함, 내가 왜 좀 더 신경 써드리지 못했나 후회밖에 안 남고 영정사진 속 엄마의 모습을 보니 미칠 것 같은 기분만 들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엄마 따라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남편 놈의 행동이었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나고 부조금을 정리하게 됐어요.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게 되다 보니 경황이 없어서 일단 남동생이 자기 카드로 모든 장례에 관한 비용 결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부조금 정리를 해서 남동생에게 돌려주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 하는 소리가 자기 앞으로 들어온 건 다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 앞으로 온 손님들이 꽤 됐거든요. 친구들, 시댁 친척분들, 그리고 시부모님과 신혼의 가족들. 그때 낸 부조금들을 모두 다 자기가 챙겨간다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냐니까 제 동생을 가리키며 아들도 있는데 사위인 자기가 낼 이유가 없답니다. 그리고 자기 앞으로 들어온 건 어차피 자기가 앞으로 다 갚아야 될 돈이니까 챙겨가는 게 맞대요. 그걸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지요. 남동생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하고 저는 벙쪄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말도 안 나와요. 제가 딱 그랬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장모님 장례식장에서 부조금 10원 한 장까지 자기 앞으로 들어온 건 다 챙겨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보통은 장례식 비용이며 다 제하고 남은 돈을 나눠 가지는 경우는 있어도 그런 것도 없이 자기 앞으로 들어온 건 무조건 자기 건 돌려달라고 거기서 큰 소리를 내는데 기가 막히다는 말로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자기 와이프는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셔서 절망감과 슬픔에 허덕이면서
밥도 물도 못 먹고 울고만 있는데 그 옆에서 자기 목 계산하고 악착같이 다 챙겨간다니요. 저는 그때 그 남자가 제 남편이 아니라 무슨 돈귀신 붙은 악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자기 몫이랍시고 다 챙겨가니 오히려 장례식 비용은 초과가 됐습니다. 왜냐면 남편 손님들이 꽤 많이 왔는데 그분들이 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가셨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은 쏙 빼고 자기 몫을 다 챙겨갔으니 모자랄 만도 했습니다. 저는 남동생 앞에서 큰 소리 내고 험악하게 싸우기 싫기도 했고 너무 그 사람에 질려버린 기분이라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따졌더니 지 앞으로 들어온 지 돈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구나 싶어서 눈물만 나고 엄마 돌아가신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힘든데 남편까지 이러니 진짜 살기 싫더라고요. 기운도 없고 더 이상 말하기도 싫어서 그대로 무시하고 더 이상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저한테 말을 걸면서 없던 일처럼 굴더니 제가 아예 투명인간처럼 대하니까 자기도 저를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집만 공유하지 남남처럼 살면서 엄마 돌아가시고 2달 가까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친구와 통화를 하며 차를 바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랑은 그때까지도 거의 말 안 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차를 바꾸네 어쩌네 하면서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의심쩍어서 제가 먼저 물었죠. 무슨 돈이 있어서 차를 바꾸냐고요. 그랬더니 남편 하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지금 차 팔고 모자라는 돈은 그때 장모님 장례 치르고 들어온 돈 있잖아.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왔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니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부조금 받은 거 자기 몫이라고 장례 끝나자마자 악착같이 챙겨갔던 그 돈, 그걸로 차 바꾸는데 보태겠다네요. 저는 남편의 뻔뻔한 낯짝을 보는데 속에서 용암 같은 화가 치솟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린 건지 남편은 휘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정도였어요. 갑자기 저에게 따기를 맞은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사람 새끼야? 우리 엄마 가지고 장사하냐? 장례 비용 한 푼도 못 내겠다고 네 앞으로 들어온 돈 싹 걷어가더니 그걸로 차를 바꾼다고?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이제 2달 됐어. 나는 아직도 안 믿기고 엄마 생각만 하면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너는 내 앞에서 장례 비용 받은 걸로 차를 바꾸겠다고? 네가 사람이야? 저는 정말 미친 듯이 화를 내며 자리에서 방방 뛰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은지요. 그런데 남편은 도리어 내 앞으로 들어온 내 돈이야. 나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와서 준 돈이고 내가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고 내가 내 돈으로 차 바꾼다는데 그게 뭐라고 이 난리야? 네 말은 장모님 돌아가셨으니 내 앞으로 들어온 돈도 다 내놔라 그거야? 오히려 네가 장모님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냐고. 엄마 가지고 장사하는 게 저래요. 왜 자기 돈 쓰는 거 가지고 난리냐고 핏대 세우고 난리치는데 저는 그 순간 피가 차갑게 식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 인간은 고쳤을 인간이 아니다. 무조건 이혼이다. 절대 같이 못 살겠다라고요. 저는 더 이상 대꾸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날부터 마음을 먹은 저는 그대로 이혼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런 일들을 곳에다 시댁으로 전했는지 어머님이 전화로 따지시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돌아가시고 힘든 건 알겠어. 근데 그런 걸 왜 애먼 남편한테 풀어? 경탁이가 틀린 말 했니? 경탁이 앞으로 들어온 거고 원래 그렇게 들어온 돈은 네가 먼저 챙겨주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엄마의 그 아들이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님, 경탁 씨가 왜 저 모양 저 꼴인가 했더니 어머님 닮았네요. 뭐?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남의 감정은 헤아릴 줄도 모르고 그런 거 다 어머님하고 똑같네요.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엄마 돌아가시고 힘든 아내한테
지 몫이라고 아득바득 돈 달라고 챙겨가는 거, 저게 정상인가요? 그리고요, 그렇게 제대로 따질 거면 경탁씨 앞으로 온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먹고 마신 거, 그건 왜 똑바로 계산 안 한대요? 제 동생이 그거 다 계산했어요. 그렇게 네 돈 내 돈 따질 거면 그런 것도 똑같이 내놓으세요. 어이구, 치사하다. 그래, 그거 계산해서 얼마 나는지 말해라. 보내줄 테니. 네, 말 안 하셔도 그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도 도로 데리고 가세요. 저 저런 남자랑 하루도 더 같이 못 살겠어요.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죠. 어머님 같으면 어머님 아들 같은 남자랑 사시겠어요? 저는 소름 끼쳐서 하루도 못 살겠거든요. 그리고요, 어머님.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때 볼만 하겠네요. 저희는 부모 돌아가신 것보다 부조금 얼마 들어왔는지 그거 먼저 신경 쓰고 챙길 인간이니까요. 아들 참 잘 키우셨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비정상들만 모였는지 너무 당당하다 보니 오히려 내가 잘못됐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그 이후로 집에 며칠 동안 오지 않았어요. 저는 장례식 때 남편 앞으로 온 손님들로 밥과 술값을 대략 계산해서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야 되니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기세고 시어머니에게도 악착같이 따지는 무서운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합의 이혼하고 애초에 반반 나눠서 결혼한 거라 집이며 혼수며 철저히 계산해서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저런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랑 결혼을 했나, 내가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우울하더라고요. 그냥 엄마랑 둘이 살 걸. 그랬으면 내가 엄마를 좀 더 살폈을 거고 그런 허무한 죽음은 없었을지 모르는데 하는 죄책감도 함께 오고요. 그때 마음이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것도 너무 힘든데 제 편이 되어주고 든든하게 저를 보듬어줄 남편이 오히려 제 속을 더 헤집어 놨으니까요. 한동안은 참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생각을 다듬어 보니 오히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지 돈, 내 돈 악착같이 가르면서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10원 한 장도 아까워서 파들파들 거리는 놈. 결국 같이 살면 저를 더 피마르게 하고 힘들게 할 게 뻔하니까요. 차라리 이렇게 빨리 끝을 내는 게 오히려 나중을 생각하면 잘한 것 같더라고요. 괜히 악이라도 생기면 더 갈라서기 힘들어지고 저만 죽어라 참고 속 터지면서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저는 이혼 준비할 때 더 좋은 회사로 이직도 했습니다. 전 남편하고 같은 회사 다니기도 싫고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듣기 싫었는데 마침 좋은 자리가 있어서 지원을 했다가 운 좋게 옮기게 되었어요. 전 회사보다 연봉도 낮고 복지도 좋아서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회사 동료에게 들으니 전 남편 놈은 저랑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 들어온 신입 여직원에게 찝쩍거렸다네요. 그런데 그 여직원이 질색팔색하는 데다 회사에서도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러냐고 소문이 나서 개망신 제대로 당하고 쭈구리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지 밖에 모르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배려할 줄도 모르는 놈이 여자는 좋아해서 저렇게 끊임없이 찝쩍거리고 다니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혼한 건 잘했다 생각하면서요. 저는 그 후에 제일 열심히 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돌아가신 엄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아직도 울 때도 많지만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 더욱 씩씩하게 살려고 합니다. 엄마가 시궁창에 빠질 뻔한 제 인생을 마지막으로 구해주셨으니 더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그 보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구해준 새 삶, 후회 없이 더 열심히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